세그넷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일단 세그넷 적용된 영상 그러니까 첨부했고, 네, 일단 세그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세그넷은 픽셀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코더는 VG16에서 FC 레이어만 떼어낸 형태이고, 디코더는 학습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언맥스플링을 이용해서 업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세그넷은 메모리랑 그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FCM과 딥랩 라지 FV 그리고 디컨브넷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넷은 로드씬 세그멘테이션과 선 RGBT 인도어 씬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다른 모델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면은 방금 언급드렸던 데이터셋에 세그, 세그넷 적용을 한 어, 사진 자료이고요. 어, 일단은 그 맥스플링과 서브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논문상에서는 코어스 피처맵이라고 하는 조금은 복잡한 피처맵이 생기게 됩니다. 코어스 피처맵은 그 픽셀 와이즈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픽셀 와이즈 프레딕션은 픽셀 단위의 예측을 의미하고 생각해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세그넷은 낮은 해상도 피처로부터 인풋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로 정확한 바운더리 지역화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했고, 도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풀고, 그리고 도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풀고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도로와 건물과 같은 어, 물체랑 자동차와 보행자와 같은 물체, 그리고 도로와 인도 사이의 공간적 관계 정보를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보시면은, 세그넷의 아키텍처인데, 세그넷의 인코더는 FC 레이어를 제외한 VGG16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 VG16의 파라미터 대부분은 FC 레이어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의 측면에서 제외하고 배치했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코더의 경우에는 인코더와 대칭인 구조이고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언맥스플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넷 다음에 나온 논문이라서 그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 세그넷의 메인 아이디어인 그 언맥스플링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경계에 대한 묘사가 향상된다고 언급되고 또 업샘플링을 위해서 디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별도의 학습 파라미터가 필요 없고 모델은 여전히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디컨볼루션과 그 다음에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디컨볼루션은 업샘플링의 한 가지 기법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이 인풋 데이터고 위쪽이 인풋이고 아래쪽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써 있다시피 연산 과정은 인풋 픽셀에 필터를 적용해서 겹치는 부분은 더하면서 진행이 되고 어, 이 계산 방식과 세그넷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데 이 방법도 어, 기존에 있었던 업샘플링 방식이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디컨볼루셔널과 같이 피처맵의 크기를 늘리는 연산입니다. 각각의 픽셀 주위에 제로 패딩을 추가해서 패딩 픽셀 위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그넷에서 제안한 원 맥스플링인데 맥스플링의
그 인덱스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언플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만약에 이 픽셀 이미지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진행을 했다면 그 맥스플링에 되어 있던 그 인덱스를 자리를 기억을 해놨다가 그 자리에 그 인덱스 요소를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언플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쪽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첨부를 했는데요. 왼쪽 위에가 그 VGG 16이고, 네, 밑에 써놨듯이 오른쪽이 디컨보넷, 아래쪽이 세그넷입니다. 왼쪽에는 그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아키텍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모양이 세그넷의 왼쪽에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디컨보넷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가운데에 이제 FC 레이어가 없다는 점, 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그넷의 인코더, 디코더는 이제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어, VGG16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인코더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렐루 그다음에 맥스플린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컨볼루션 하고 풀링을 진행하면은 피처맵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픽셀 단위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크기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을 유지하면서 업슨 플링을 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렸던 언맥스 플링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넷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메모리 자원이 만약에 무제한으로 있다면 인코더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피처맵을 스피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디코더에서 스피 커넥션으로 피처랑 합치면 되는데 이게 메모리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맥스 풀링이 있었던 그 인덱스 자리만 어, 뽑아와서 이제 원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클래스 개수만큼 채널을 가진 디코더의 최종 아웃풋인데 이게 이제 학습이 가능한 소프트맥스 분류기로 입력이 되어서 픽셀마다 독립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면서 아웃풋이 뽑아내진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대부분은 약간 실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디코더를 많이 변형을 해서 실험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변형을 진행했는지 언급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세그넷 베이직은 세그넷의 작은 버전이고 어, 이제 4개 인코더, 4개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맥락 정보 추출을 위해서 모든 컨볼루션 필터를 7 곱하기 7 사이즈로 정해놨고 디코더에서는 바이어스와 렐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CN 베이직은 인코더는 세그넷 베이직 구조를 유지하고 디코더만 FCN 구조로 바꿨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이 사진이 FCN인데 이 논문은 이제 FCN 논문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진 않지만 그 세그넷과는 다르게 이게 인코더 부분에는 있고 디코더 부분에서 학습 파라미터가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아웃풋과 가까운 인풋 사이즈와 비슷한 피처맵으로 바로 확장을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세그넷 베이직과 비슷하게 하고 디코더만 세그넷으로 바꾼 게 FCN 베이직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FCN 베이직 로 에디션은 FCN에서 스키 커넥션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중 선형 보관법이라는 건데 거리에 따른 비율로 어떤 값을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이직 인코더 에디션은 채널 크기가 64인 모든 피처 맵을 어, 디코더 피처 맵과 모두 더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채널을 안 보여줘서 왼쪽에 VG로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채널 64개 있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디코더 피처 맵과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스피 커넥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CN 베이직 노딤 리덕션은 인코더에서 채널의 차원 추수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해서 아웃풋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데이터셋 중 첫 번째 데이터셋인 캠, 비드, 로드, 신 데이터셋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이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어떤 파라미터와 그리고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서 미디엄 프리퀀시 밸런싱을 사용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하늘과 도로 그리고 건물과 같이 크기가 큰 클래스는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픽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한 영향도 클래스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클래스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프리퀀시 밸런싱을 사용했고 특정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로스 함수 계산에 가중치를 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성적 평가랑 정량적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정량적 평가 지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GC 이렇게 BF, MIOU가 있는데 MIOU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돼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제 G랑 C, BF는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글로벌 어큐러시이고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 전체의 이 픽셀 수에서 올바르게 분류된 픽셀 수가 해당되고 클래스 에버리지 어큐러시는 각 클래스마다 어큐러시를 계산하고 평균을 낸 것입니다. 또 BF는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도와 리콜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중선형 보관법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를 학습한 이제 세그넷 베이직과 디코더를 학습하지 않은 FCM 베이직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스토리지 멀티플라이어를 보면은 11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인퍼런스 타임은 FCM 베이직이 더 빨라가지고 이 부분이 어, 세그넷이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인코더 피처맵을 전체를 저장한 경우에는 바운더리 F1 스코어 BF가 성능이 가장 좋았고 어, 인퍼런스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디코더에서 언맥스플링을 사용하면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디코더는 성능을 올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성적 평가고 이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세그넷으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뭐가 좋은가 봤더니 클래스 간 경계를 잘 구분하고 작은 객체에 대한 포착이 용이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다른 데서는 좀 포착이 좀 어려웠었는데 세그넷에서는 작은 객체에 대한 포착이 용이했다. 다른 언급은 뭐 다른 모델은 이런데 세그넷은 잘 됐다 이런 부분이어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실험은 논 딥러닝 메소드와의 비교인데 네, 이게 다른 모델들은 딥러닝이 아니고 세그넷만 딥러닝일 때 얼마나 성능이 좋을까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세그넷과 비교를 해보면은 네,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해서 성능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PU 메모리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는데 다른 딥러닝 모델보다 세그넷이 GPU 인퍼런스 메모리가 적게 든다라고 했지만 다른 부분은 딥랩 라지 FOV가 더 좋지만 그 GPU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서 세그넷 좋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인 썬 RGBT 윈도우 씬 데이터셋인데요. 이 부분도 오른쪽에는 그 각 모델별로 데이터에 대한 적용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도 그냥 정성적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언급된 부분을 보면은 큰 객체는 어떤 어디서 봤을 때에 대한 그 각도가 달라져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잘 잡아내더라. 그리고 벽에 페인팅과 같은 문양도 잘 잡아낸다고 적혀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정량적 평가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이터레이션이 높아지면은 다른 모델보다 우수한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모델들이 MIOU와 BF 성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모델보다 좋긴 하지만 BF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실험에서는 큰 사이즈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작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는 0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로 결론은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효율적인 모델 세그넷을 소개했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성능 향상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맥스풀링이라는 어, 개념을 사용해서 성능과 메모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그넷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